앤드류 데이비스는 삶이 완벽하게 자리 잡은 듯 보였습니다. 32세에 건축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도시의 유명 건축회사에서 핵심 디자이너로 활약했습니다. 낮에는 설계도를 작성하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일로 가득했지만 저녁 시간은 훨씬 더 개인적인 일, 즉 점점 커지는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앤드류의 아내 레이 씨는 첫 아이를 임신 7개월째였고 부부는 아기를 맞이할 생각에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앤드류는 아빠가 될 준비를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를 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정의 모든 순간이 함께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앤드류는 레이 씨와 함께 모든 산전 진료에 동행했고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처음 들을 때 레이 씨의 손을 잡고 가능성의 세계를 담고 있는 듯한 흐릿한 초음파 이미지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전 수업을 들었는데 앤드류는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레이 씨는 앤드류의 어색하지만 사랑스러운 노력에 웃음을 터뜨리며 포대기 사용법과 기저귀 갈기 연습을 자원했습니다. 아기방은 앤드류의 개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직접 디자인 스케치를 그려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옅은 노란색 벽에는 손으로 그린 별과 구름이 장식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하얀 아기 침대가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신한 담요부터 작은 행성과 로켓이 그려진 모빌까지 모든 디테일이 세심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단순한 방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꿈꾸고 성장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보다 앤드류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은 고요한 순간들이었다. 세상이 고요해진 늦은 밤, 앤드류와 레이 씨는 소파에 앉아 부모가 되어 함께할 미래를 상상했다. 아기 이름을 두고 토론했는데 앤드류는 제임스나 에밀리처럼 고전적인 이름을 선호하는 반면 레이 씨는 엘리엇이나 아이비처럼 좀 더 독특한 이름을 선호했다. 아기가 누구의 특징을 물려받을지 고민하고 함께 목격하게 될 중요한 순간들을 꿈꿨다. 앤드류에게 그 시간은 순수한 희망의 시간이었다. 너무나 완벽한 행복이었기에 그는 삶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지 종종 감탄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앤드류의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낼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다. 그 단순한 진동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치밀하게 쌓아올린 삶의 토대를 뒤흔들 계시였다. 병원에는 소독약 냄새와 갓 세탁한 침구 냄새가 진동했다. 앤드류는 복도를 걸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대했던 설렘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었다. 레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 셜리는 레이 씨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전화한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했다. 셜리의 말은 서둘렀고 목소리는 머뭇거리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분만실 바로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앤드류, 셜리가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다. 레이 씨는 어때? 괜찮아. 그는 그녀의 표정을 읽어내려 했으며 물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앤드류의 속이 뒤틀렸다. 그는 셜리의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다. 제가 설명할 입장은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 씨랑 얘기해보세요. 별표 셜리가 더 밀어붙이기도 전에 앤드류는 옆으로 비켜서며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앤드류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서며 숨을 멈췄다. 레이 씨는 병원 침대에 기대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엄마의 피로로 빛나고 있었다. 레이 씨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부드럽게 흔들렸다. 잠시 그 풍경은 그가 수없이 상상했던 것처럼 완벽해 보였다. 그때 아기가 보였다. 앤드류는 얼어붙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맥박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아기는 아름다웠다. 검은 곱슬머리에 짙은 갈색 피부로 가득 찬 아기는 앤드류와 레이시가 가진 피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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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조여들고 방 안 공기가 가늘어지는 듯했다. 레이시,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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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는 고개를 헥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앤드류,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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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봐요. 앤드류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음절 하나하나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쳤다. 정확히 뭘 설명하라는 거야? 왜 내 아이, 우리 아이가 나나 너랑 전혀 닮지 않았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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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리는 그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 문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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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앤드류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기다려요. 뭔가 아는 것 같군요. 어쩌면 그녀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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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 제발. 레이시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안 돼. 레이시, 더 이상 장난은 그만둬. 그냥 진실만 말해.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양옆으로 움켜쥐며 물었다. 이 아기는 누구 아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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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마치 아기의 분노를 감싸 안으려는 듯 아기를 더욱 꽉 껴안았다. 일부러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건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실수였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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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라고요. 앤드류의 가슴이 조여왔다. 우리가 함께 인생을 계획할 때 바람을 피웠다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고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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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헷갈렸어요.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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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했어?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의 침착함은 흐트러졌다. 나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이 아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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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리가 앞으로 나서며 두 손을 들어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앤드류, 충격적인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소리 지르는 건 도움이 안 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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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이글거렸다.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었죠?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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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리는 죄책감에 휩싸인 얼굴로 시선을 돌렸다. 레이시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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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어. 앤드류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중얼거렸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모든 행복한 기억, 레이시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이제 얼룩진 듯했다. 그가 정성껏 꾸민 아이방, 함께 지은 이름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누구세요? 앤드류가 갑자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차분했다. 아빠. 누구세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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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는 망설였고 침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 마침내 그녀는 속삭였다. 직장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커스예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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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는 웃음기 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커스, 내가 그냥 친구라고 맹세했던 그 사람 말이야. 내가 걱정할 거 없다고 해서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말이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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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시는 움찔했다. 정말 미안해, 앤드류.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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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그가 배뜬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그게 다야? 레이시는 흐느끼며 두 손에 파묻혔다.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 꿈틀거리며 작고 고통스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앤드류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도 그를 꿰뚫는 배신의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하지는 못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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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에게 모든 걸 줬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널 믿었고 사랑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갚는다는 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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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 제발. 레이시가 애원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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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순 없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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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리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두 눈을 번갈아가며 훑어보았다. 어쩌면 너희 둘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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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앤드류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는 레이 씨에게로 돌아섰고 눈빛은 강철 같았다. 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망쳐버렸어.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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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가 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며 마치 그녀를 막으려는 듯 두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마. 그는 낮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하지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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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박차고 나갔다.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그 소리는 삭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기청이 터질 듯한 포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배신, 분노, 상심.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를 공허하고 표류하게 만들었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이 쌓아올린 삶, 꿈꿔왔던 미래가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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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는 병원 박차 안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머릿속이 쉴 새 없이 고요해졌다. 온갖 생각이 뒤섞여 혼란과 분노의 폭풍처럼 몰아쳤다. 레이 씨의 배신은 마치 뾰족한 상처 같았다. 덧없고 쉴 새 없이 아물었다. 하지만 지금 단 하나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진실을, 온전한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이다. 마커스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레이 씨가 항상 친구라고만 했던 그 남자. 앤드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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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벨이 두 번 울린 후 깊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마커스입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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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의 목소리는 차갑고 차분했다.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얘기 좀 해야겠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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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커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앤드류, 무슨 일이에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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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잖아. 앤드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30분 후면 러스티드 앵커에 도착할 거야. 내가 널 찾아오게 하지 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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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앤드류가 전화를 끊었다. 시동을 걸면서 손이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답이 필요했고 답을 얻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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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슨 앵커는 어둑한 조명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비밀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바였다. 앤드류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돌려 방 안을 훑어보았다. 마커스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자세는 편안했다. 너무 편안했다. 앤드류가 다가왔고 발걸음은 단호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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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 마커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앉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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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는 앉지 않았다. 대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두 손을 테이블에 얹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마커스를 응시했다. 빨리 끝내죠. 레이 씨 아기 아빠세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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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곧바로 대답하지는 않았다. 대신 의자에 기대 앉아 짜증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앤드류를 살폈다. 그게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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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의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잔이 덜컹거렸다. 내 일이야. 얘는 내 아내고 내 아이를 임신했어.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랬어. 이제 넌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해. 안 그러면 맹세할 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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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마커스가 말을 끊으며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척했다. 그래, 알았어. 아기는 내 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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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그 말은 마치 화물 열차처럼 앤드류의 가슴을 강타했다. 잠시 그는 숨을 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게 얼마나 된 일이에요. 별표 마커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태연함이 앤드류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어느 날 밤이었어. 그녀의 말대로 실수였지. 하지만 실수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지. 별표 앤드류의 턱이 뻐근해졌다. 결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것 같은 거요. 거짓말로 아이를 세상에 낳는 것 같은 거요. 별표 이봐 마커스가 말했다. 그의 어조는 거의 거만하게 변했다. 나도 이걸 하라고 한 적 없어. 레이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너랑 같이 있기로 한 건 레이 씨잖아. 별표 앤드류의 시야가 분노로 흐릿해졌다. 여기선 피해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녀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쫓아다녔잖아. 별표 마커스는 씩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그녀에게 충분했다면 그녀가 내게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 별표 앤드류는 자신이 움직인 줄도 모르고 마커스의 턱에 주먹을 맞췄다. 마커스가 얼굴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바 안은 조용해졌다. 앤드류가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의 가슴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분노로 들썩였다. 다시는 내 결혼 얘기 꺼내지 마. 앤드류가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우리 삶에 더 이상 간섭할 생각이라도 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피는 끓어올랐지만 이상하리만치 정신이 맑았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별표 앤드류는 그 후 며칠 동안 진실을 조각조각 모으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이 씨의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심지어 신용카드 명세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배신감이 더해졌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 비용, 레이 씨가 야근한다고 주장했던 날과 겹친 호텔 투숙까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결심에 불을 지핀 건 레이 씨의 속임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커스였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은 앤드류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커스가 레이 씨뿐 아니라 그들의 아이까지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앤드류의 다음 행보는 사립탐정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48시간 만에 그는 파일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커스는 음흉한 거래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기혼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스캔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마커스의 재정난이었습니다. 화려한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마커스는 빚더미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연결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는 레이 씨를 탈출구로 여겼습니다. 앤드류는 파일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레이 씨나 아이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곧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병원에서의 대치였다. 앤드류가 예고도 없이 돌아와 레이 씨의 방으로 들어왔다. 레이 씨는 내면의 폭풍을 감추려는 듯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레이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앤드류, 설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지금 당장. 레이 씨의 눈이 초조하게 움직였다. 기다릴 수 없어. 아기가 방금 잠들었어. 아니, 앤드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순 없어. 그는 자리에 앉았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커스와 이야기를 나눴어. 레이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왜? 난 다 알아. 앤드류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불륜, 거짓말, 그가 파산해서 당신을 빚을 갚는 수단으로만 여겼다는 사실까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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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선을 돌렸다. 몰랐어. 생각도 못했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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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는 씁쓸하게 되물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당신의 모든 변명거리인 것 같군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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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 제발 그녀가 간청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었어. 사랑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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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가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그런 말 할 수 없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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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는 조용히 흐느꼈지만 앤드류는 동정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일어서며 말했다. 이렇게 될 거야.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아기 양육권을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만든 엉망진창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커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후회하게 만들 거야.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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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는 고개를 헥 치켜들었다.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를 내게서 빼앗아 갈 순 없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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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거야. 앤드류가 차갑게 말했다. 레이 씨, 내가 선택한 거잖아.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마음은 무겁지만 단호했다. 배신 이후 처음으로 앤드류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결혼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읽어갈 삶에 대한 희망이었다. 거짓 없는 삶, 그의 아이가 진실을 알고 정직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산말이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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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은 고요했다. 마치 터지기 직전에 폭풍처럼 숨막힐 듯한 침묵이었다. 앤드류는 원고 측 테이블에 앉아 턱을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했다. 그의 옆에는 날카로운 재치와 정의를 향한 집요한 축으로 유명한 그의 변호사 제임스 파커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레이 씨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명확했다. 그녀의 미래, 그녀의 명예,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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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일어나십시오. 판사가 방에 들어오자 집행관이 소리쳤다. 엘리너 하퍼 판사는 엄숙하면서도 권위 있는 태도를 보이며 재판석 뒤에 앉았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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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친자 확인 사기 및 양육권 주장과 관련된 데이비스 대 데이비스 소송을 심리하겠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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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들이 모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서서 차분하고 이합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신뢰의 배신, 서약의 배신, 그리고 정직하고 안전한 가정을 꾸릴 자녀의 권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 의뢰인 앤드류 데이비스는 남편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도 속았습니다. 저희는 레이 씨 데이비스 부인이 고의로 아이의 진짜 친자 관계를 은폐하고 불륜의 정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의뢰인에게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거짓을 믿게 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저희는 친자 관계 사기 신고, 이혼, 그리고 문제의 아이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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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씨의 변호사 레이첼 애덤스가 이어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단호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실수는 있었지만 데이비스 부인은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기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이 사건이 사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수와 감정적 혼란의 결과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 부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아이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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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증인을 부르자 제임스가 앤드류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앤드류가 증인석으로 다가가자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그는 진실을 말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선서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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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스 씨, 제임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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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류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는 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첫 아이를 계획하고 산전 수업에 참석하고 아기방을 꾸미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완전히 믿었어요. 그녀의 충성심이나 정직함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별표, 무언가 잘못됐다고 처음 의심한 건 언제였나요? 제임스가 물었다. 내 아들이 태어난 날, 앤드류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를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그의 생김새가 나나 레이 씨의 생김새와 전혀 달랐거든.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 제임스는 앤드류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다. DNA 검사 결과 당신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비스 부인께 이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어땠나요? 앤드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직장 동료와의 하룻밤이었다고 했지만 이미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과 미래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레이첼은 반대 신문을 받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계산적이었다. 데이비스 씨, 당신은 속았다고 주장하지만 데이비스 부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녀가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앤드류가 날카로운 어조로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지워지는 건 아니죠.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진실을 숨기기로 한 선택이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레이첼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돌보았다고요. 앤드류의 눈이 어두워졌다. 아이가 총격전에 휘말리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 애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닌 상황에서 꼭두각시로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난 그 애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야. 레이첼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로 돌아갔다. 방 안의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다. 이어서 제임스가 셜리를 연단으로 불렀다. 셜리가 걸어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셜리는 자신의 무게에 어깨가 축 늘어졌다. 레이 씨가 제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앤드류를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레이 씨에게 비밀을 지켜줬어요.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데이비스 부인께서 이 비밀이 데이비스 씨나 아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적이 있나요? 셜리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다. 앤드류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더라. 아기가 자기 것이라고 믿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을 거라고. 앤드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 진실이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레이 씨는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섰는데 그녀의 태도는 방어적인 태도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고 증언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레이 씨, 레이첼이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한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레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앤드류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비밀을 지키면 우리가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레이첼의 질문은 레이 씨를 두려움과 후회에 압도된 여성으로 묘사했지만 제임스의 반대 신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금세 무너뜨렸다. 데이비스 부인, 제임스가 차갑게 말을 시작했다. 겁먹었다고 하셨지만 데이비스 씨에게 매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 게 사실이 아니신가요? 당신은 데이비스 씨가 이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믿게 했고 진심을 다해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도 진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레이 씨는 더 크게 흐느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더 속여서 고칠까요? 아이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거짓말에 그물 속으로 끌어들여서요. 레이 씨는 대답할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제임스가 판사에게 돌아섰다. 판사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된 기만입니다. 데이비스 부인은 제 의뢰인을 조종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요청했고 법정이 다시 열리자 방청석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퍼 판사는 평결을 내리는 동안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증언을 들은 결과 본 법원은 레이시 데이비스 부인이 고의로 친자 확인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녀의 행위는 기만적이었으며 앤드류 데이비스 씨에게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데이비스 씨에게 그가 청구하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에 대한 주 양육권을 인정하며 데이비스 부인의 면접 교섭권은 그녀가 협조하고 법원이 명령한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앤드류는 안도감과 비통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레이 씨는 피고석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침묵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앤드류는 일어서서 정장을 바로잡고 변호사와 함께 걸어나갔다. 한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잔해를 뒤로하고 법원 밖에서 앤드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멈춰섰다. 싸움은 끝났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아이에게 진실에 기반한 삶을 물려주겠다고. 그 여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말이다. 앤드류는 거의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주변은 가득 찬 상자들로 가득했다. 한때 그 공간을 가득 메웠던 웃음소리와 대화의 메아리는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법원의 판결은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했고 자신이 견뎌낸 배신이 그가 만들어낸 악몽이 아니라 진짜라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안도감은 너무나 깊은 아픔과 함께 찾아왔기에 온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삶, 변함없으리라 믿었던 사랑,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미래를 잃었다. 판결 후 몇 주 동안 레이 씨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과로 가득 찬 음성 메시지 속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앤드류, 제발 그냥 설명하게 해줘. 내가 널 아프게 했다는 건 알지만 우리 아기는 아직 널 필요로 해. 난 아직도 널 필요로 해. 그 뒤로도 문자가 이어졌다. 용서를 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상처를 되돌릴 기회를 간청하는 내용이었다. 날 다시 받아들일 필요 없어. 다만 날 완전히 외면하지 마. 나 혼자 이 일을 할 순 없어. 제발, 앤드류, 넌 항상 좋은 사람이었어. 앤드류는 그 편지들을 읽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가 그가 치유하려고 애쓰던 상처에 다시금 따끔거렸지만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편지들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고통, 절박함과 이기적인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은 너무나 컸다. 그녀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 앤드류는 한때 집이었던 집 앞에 서 있었다. 잔디밭에 걸린 매물 간판이 바람에 살짝 기울어지며 그가 남겨두고 온 삶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 그가 정성껏 칠하고 장식했던 아이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벽은 텅 비어 있었으며 방 안은 텅 빈 채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벽을 따라 손가락을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추억들이 아른거렸다. 레이 씨와 신혼 시절 함께 보낸 첫날 밤, 아기를 준비하며 보낸 저녁 시간, 이제는 잔혹한 환상처럼 느껴지는 함께 꾸었던 고요한 꿈의 순간들. 아기방에 도착한 그는 잠시 멈춰섰다. 가칠한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있었고 아기 침대 위에 모비를 걸었을 때 느꼈던 설렘이 기억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기를 흘끗 본 후 돌아서서 인생의 그 장을 영원히 닫아버렸다. 앤드류는 굳은 결심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건축은 언제나 그의 열정이었고 이제는 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청사진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일은 그에게 반가운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한때 느긋했던 그의 태도는 차분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아무도 감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앤드류는 직장 밖에서도 작고 계획적인 발걸음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 다니며
러닝머신에 발을 딛는 리듬감 넘치는 움직임에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자신이 평화를 찾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고요한 풍경과 도시 풍경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슬픔이 스며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는 새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과 공을 던지며 노는 아버지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내 아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대신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작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치유가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도 상실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앤드류의 삶에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금세 팔렸고 그는 그 돈으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공간은 미니멀하면서도 아늑했고 이전 집을 괴롭히던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새롭게 찾은 독립심을 반영하는 소품들을 골라 정성껏 꾸몄습니다. 대담한 일출 그림, 소설과 건축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처럼요. 어느 날 저녁, 앤드류는 오래된 사진 상자를 뒤지다가 자신과 레이 씨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 서 있었고 레이 씨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사랑으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앤드류는 사진을 반으로 찢어 깨진 결혼 생활의 조각들 사이에 끼워 넣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파괴할 필요가 없다고, 그저 남겨두기만 하면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앤드류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아기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 씨는 가끔씩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내왔다. 앤드류는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차마 그녀의 소식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아이의 삶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쩌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묘하게 뭉클해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아기는 이 모든 것에 순수했고 어른들의 선택이 가장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어느 날 앤드류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미해결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전화를 받기 전에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비스 씨, 제임스가 격식을 차리면서도 이해심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레이 씨가 면회 계약 수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기를 돌보면서 감독하에 면회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겠냐고 묻더군요. 앤드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너무 이르잖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제임스가 그에게 확신시켰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앤드류는 전화를 끊었다.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아이를 위해서요. 저녁 시간을 보내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다.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의 씨앗이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앤드류도 변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웃고 옛 친구들과 다시 만나고 심지어 가끔 데이트도 했습니다.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정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완전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자신을 지배하는 힘을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앤드류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앉아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짚어 보았다.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배신과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삶은 벽돌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고 틀림없이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앤드류의 휴대폰이 부엌 카운터 위에서 진동했다. 저녁 접시를 마지막으로 헹구면서 그는 휴대폰을 흘끗 보았다.
또 다른 업무용 이메일이나 여동생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일 거라고 반쯤 예상했지만 화면에 레이 씨의 이름이 번쩍였다. 그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잠시 그는 그 알림을 무시하고 이전의 수많은 알림처럼 답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둘까 고민했다. 하지만 레이 씨의 메시지가 조용히 예전보다 덜 자주 오는 모습은 마치 먼 곳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처럼 그를 이 메시지를 읽게 만들었다. 앤드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우리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방식으로 망가졌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거짓말, 배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매일 아기를 보면 우리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을 영원히 후회할 거야. 제발 영원히 나를 미워하지 마. 그는 화면을 응시했다. 슬픔과 최후가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번에는 레이 씨의 말이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일과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조용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 잠금 버튼을 누르고 답장하지 않고 다시 내려놓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더 이상은. 하지만 용서하기 위해 사라진 것을 다시 불태울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앤드류는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동안 아파트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뻗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 집은 그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깔끔하고 모던하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집은 마치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낼 만큼 개인적인 감각이 돋보였다. 현관 근처 선반에는 액자에 넣은 사진들이 몇 장 걸려 있었다. 부모님 결혼기념일, 대학 친구들과 함께한 하이킹, 그리고 지난달 회사 파티에서 웃고 있는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 공간이 그 공간을 규정하지는 못했다. 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평소처럼 활기로 가득했다. 앤드류는 어렵게 얻은 차분한 자신감으로 복잡한 책상들을 헤쳐나갔다. 동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몇몇은 특히 어려운 프로젝트를 최근 완료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앤드류. 사라는 책상에서 소리쳤다. 친절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6개월 전 앤드류가 막 삶을 재건하기 시작할 무렵 회사에 합류했다. 똑똑하고 재치 있으며 상쾌할 정도로 솔직한 그녀는 그가 남겨둔 혼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안녕하세요, 사라. 그가 대답하며 그녀의 책상에 잠시 멈춰섰다. 오늘 오후에 고객 설명회 준비되셨나요? 언제든 준비될 거예요. 그녀는 장난기 어린 어조로 말했지만 단호한 결의가 엿보였다. 내 디자인을 싫어하면 날 지지해주겠다고 약속한 거 잊지 마. 싫어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그녀의 미소가 커졌고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앤드류는 재빨리 다시 당면 과제에 집중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희미한 온기를 떨쳐낼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손에 든 채 휴게실에서 그를 만났다. 여기요. 그녀는 그에게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질문을 다 받고 나니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서요. 앤드류가 빙긋 웃었다. 고마워. 정말 힘들었는데 프로답게 잘 대처해냈어요.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요즘 좀 더 가벼워 보이시네요. 더 행복해 보이시네요. 앤드류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예전에 심술궂었던 걸 말하는 거야? 맞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해서 당신이 뭘 하든 당신에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방을 나간 후에도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앤드류는 자신이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되어가는 모습을 형성하는 이야기였다. 그날 저녁
앤드류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 한 잔을 손에 든 채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시련과 승리에는 무관심한 채 흘러갔다. 하지만 앤드류에게는 그 고요한 순간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사라를 생각했다. 사라가 자신도 모르게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설렘이 느껴졌다. 아기 생각도 났다. 한때 자신의 삶에 맞이하려고 마음먹었던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의 탄생을 둘러싼 고통과 배신은 애써 외면했다. 앤드류는 레이 씨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 아이가 비록 자신이 줄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자랄 기회를 갖기를 조용히 바랐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앤드류는 와인을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절대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분명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했지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앤드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밤을 뒤로했다. 처음으로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졌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